여러분, 한때 유통업계의 왕자를 차지했던 이마트를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바로 이 이마트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모두가 이마트 이제 한물 같다고 말하던 바로 그 순간, 이마트는 어떻게 극적인 반전을 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엔 추락했던 거인 이마트의 컴백 스토리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위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고 그에 맞선 반격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 뭔지 알아볼 거고요. 당연히 리스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유통거인 이마트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빠졌던 건지 그 숫자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469억 원. 이게 2023년 이마트의 성적표예요. 연결 기준으로요. 아니, 대한민국 유통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시장에 얼마나 충격받았을지는 말 다 했죠. 아니, 정말 이마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과거는 과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깊은 부진의 늪에서 과연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느냐? 이제부터 그 반격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 극복의 해법. 사실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마트는 가장 기본, 바로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경쟁력을 다시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470억 원. 이게 영업이익이었죠? 그런데 2024년 전망치를 보세요. 1880억 원 흑자로 돌아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에는 무려 6520억 원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 아닙니까? 그래프로 보니까 변화가 더 확실하게 와닿죠? 저 깊은 마이너스에서 순식간에 강력한 플러스로 단 1년 만에 이뤄내는 완벽한 V자 반등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이마트가 뭘 했냐면요. 일단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바로 먹거리, 신선식품에 완전히 올인한 거죠. 그리고 자회사인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물건을 같이 사들이면서 가격을 확 낮추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요. 또 5,000원의 행복 같은 초저가 상품으로 이마트 가야겠다 하고 다시 사람들을 매장으로 불러 모으는 데 성공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앞으로 이마트의 성장에 불을 붙여줄 강력한 한방, 그런 촉매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이죠. 지난 10년 넘게 이마트의 발목을 꽁꽁 묶어뒀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이게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마트 문을 열 수 있게 된 게 그냥 하루 더 장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유통시장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규제 완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무려 3,800억 원. 이게 만약 전국 모든 매장이 일요일에 문을 열게 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월세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늘면 그게 거의 다 이익으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마트가 아주 공격적인 계획을 내놨어요. 3개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인데요.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한 겁니다. 첫째, 주주들한테 최소 주당 2,500원씩 배당금 꼭 챙겨주겠다. 둘째, 회사가 가진 주식, 즉 자사주의 절반을 없애서 주식 가치를 올리겠다. 그리고 셋째, 그동안 멈췄던 새 매장 오픈도 다시 시작해서 성장하겠다. 이겁니다. 의지가 아주 강력해 보이죠? 와, 그럼 이마트 주식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잠깐만요. 물론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이마트 앞에 놓인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리스크들도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리스크는 크게 밖에서 오는 것과 안에서 생기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밖에서는 요즘 정말 무섭죠?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소위 C커머스가 밀고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 지갑은 계속 얇아지고 있고요. 안을 들여다보면 SSC컴 같은 자회사들이 계속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문제고 빚도 많아요. 부채 비율이 157%나 되니까 이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 첫째, 시커머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둘째, 돈 먹는 하마인 자회사들이 언제쯤 정신 차리느냐. 그리고 셋째,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다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마트에 대한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주가가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보다 낮으면 이 회사 자기 재산 가치보다도 싸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마트 PBR이 얼마냐면요, 0.28배입니다. 0.28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마트가 가진 땅, 건물 같은 모든 재산 가치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70%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도 PBR이 낮긴 한데요. 저기 편의점 하는 BGS 리테일 한번 보세요. PBR이 2.5배죠. 이마트는 0.28배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저평가 상태인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싸면 당장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조금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거의 9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불타는데 따라 들어가는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주가가 좀 안정되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가격대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면서 차분하게 나눠서 사는 전략이 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마트의 이 극적인 턴어라운드 드라마는 이제 막 일부가 끝났을 뿐입니다. 수많은 기대와 또 그만큼의 우려 속에서 과연 이 유통거인은 멋지게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주저앉게 될까요? 앞으로 이마트가 보여줄 다음 행보,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